1470원 환율 관리 실패 국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귀결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나리오는 지금의 높은 환율 변동성 완화에 실패하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를 가정한 팩트 기반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유 변동 환율제를 쓰는 개방 경제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점을 찍고 출렁이고 있죠. 경상수지는 흑자인데도 해외 증권 투자 같은 자본 유출과 달러 수요가 늘고 국내에선 금리, 부동산, 재정 문제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제한되면서 환율 안정 여력이 약해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있지만 이걸로 계속 막는 건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만 자극할 수 있어 한계가 명확하죠. 결국 환율과 금융 안정을 이유로 정책 선택지가 매우 좁아진 상태입니다. 1단계 환율 관리 실패의 시작입니다. 보통 3개월 안에 나타나죠. 구조적인 원인부터 봅시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할 리스크가 있고 외환 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팔아도 잠깐 효과가 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섭니다.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마저 흔들리면 시장은 바로 반응하죠.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출렁이는 상태로 굳어집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달러 확보 비용과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게 되고 수입, 투자, 계약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미뤄지면서 실물 경제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환율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을 제약하는 변수로 역할이 바뀝니다. 모든 정책 결정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1470원대 후반에서 고점을 찍고 출렁이고 있죠. 2단계는 예상 환율 경로에 고착화입니다. 기준 환율을 1480원으로 잡아보죠. 만약 정부가 변동성 완화에 부분적으로 성공한다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갈 겁니다. 하지만 관리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 강도로 실패하면 1500원에서 1550원, 중심값은 1520원 정도가 됩니다. 더 심각하게 실패하면 1550원에서 1620원까지, 중심값은 1564원까지 뛸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정책 딜레마의 상시화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죠. 여기서부터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내릴 수 없고 계속 묶어두거나 오히려 긴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계속 묶어두면 내수와 투자 회복은 더 늦어지겠죠. 그렇다고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을 확대하면 환율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다시 환율이 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는 모든 정책은 미봉책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정부나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환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시장 변동성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환율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국가정책 신뢰도를 보여주는 체감 온도계가 됩니다. 4단계는 실물 경제로의 전이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본격화됩니다. 먼저 기업 부문을 볼까요? 수입 원가가 오르니 제품을 팔아도 남는 게 줄어듭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해지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내수기업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니 기업들은 새로운 설비 투자나 고용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생산성 둔화로 이어집니다. 금융 부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회사채나 기업보험의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비용도 비싸집니다. 이러다 보면 자금력이 약한 일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국지적인 금융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 가게는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은 줄어드는 실질 소득 감소를 모두가 체감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게 되고 소비가 줄면서 내수 회복은 더 요원해집니다. 5단계는 자산시장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입니다.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 부동산 시장 조정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돈을 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높은 변동성에 시달리게 되죠. 사람들은 원화 자산 대신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기업과 가게 모두 새로운 투자를 통한 확장보다는 어떻게든 버티는 방어 중심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혁신이나 장기 투자보다는 당장의 현금 흐름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죠.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는 겁니다. 6단계는 이념이 사라지는 정책의 현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가 정권을 잡든 진보든 보수든 어떤 이념을 내세우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높은 환율, 막대한 부채, 심각한 고령화, 통제 불가능한 자본 이동성이라는 거대한 제약 조건 앞에서 정책 선택지는 거의 동일해집니다. 단기적인 충격을 피하고 구조 개혁은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치러야 할 비용을 미래 세대로 떠넘기는 거죠.
좌도 우도 없이 같은 제약 속에서 같은 결정을 반복하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 7단계, 최종 귀결은 바로 위기 없는 침체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1997년 외환위기처럼 국가가 부도나는 급격한 붕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위기 없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회복도 없습니다. 환율은 계속 높고 경제 성장률은 낮으며 모든 비용 구조는 점점 경직됩니다. 국가는 유지되지만 경제의 활력은 서서히 고갈되어 갑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환율 관리 실패의 본질은 환율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1,500원이냐 1,600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율 때문에 모든 경제 정책의 손발이 묶이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높은 환율, 낮은 성장, 상시적인 불안정이라는 새로운 정상 상태, 즉 뉴노멀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의 진짜 위험은 한 방에 터지는 폭발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는 침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